네, 정치 아디슈 첫 번째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수 진보 없는 통합의 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 했던 내용이죠. 낮은 자세 문 대통령,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부터 오늘 현충일 기념식 이르기까지 통합을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0일 취임식 날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다.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의 그날 또 대통령 얘기 중에서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 이제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본인도 앞장서겠다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의 신념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 국민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역시 보수 진보의 구분을 넘어서 애국으로 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통합하는 데 앞장서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애국하면은 특정 보수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국가유공자 소감 듣고 있다가 서로 부축하는 예우를 했었고요. 김영숙 여사 국가유공자 아들에게 편지에 눈물을 보냈다. 또 대통령 옆자리에 다른 사부 요인을 앉힌 것이 아니라 대신 지뢰사고로 부상했던 군인들을 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동안에 거의 모든 대통령 통합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 또 통합이 얼마나 그 구호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료 한번 보기로 하죠.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정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여님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전에도 모든 대통령들 통합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하나 대목이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애국이란 단어가 우리 국민 모두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만 과거에는 특정 정파가 쓰는 단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넘어서다라고 했던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좌우, 진보, 보수 그런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국론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간의 여러 가지 위화감들이 조성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시대를 맞이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진보, 보수니 이런 이념의 갈등 속에 빠져 있을 경우 우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더 발전된 새로운 그 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 통치 이념 이것을 탈이념 통합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탈이념 통합으로 잡았다. 탈이념 통합으로 잡고 그래서 취임사부터
오늘의 현충일 기념 추념사까지 예. 일관되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보도 거기에 부합해야 호소력을 네, 그렇죠. 가질 수 있겠죠. 서영호 소장.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에 남는 게 취임식 선서가 있는 날부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슴에 달고 있던 세월호 리본을 뗐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네. 아마 그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하게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정치 리더에서 국민 모두의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국민 모두의 통합의 대통령, 나를 지지해준 그 지지자들도 대표해야 되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그 국민들도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의 정신이 네. 아마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나 당연히 정치의 기본, 국정 운영의 기본은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얼마나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실천력을 가질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오늘 그 대통령의 그 추념사 보면서요. 네. 바로 이게 그 과거의 그 보훈 정책은 한마디로 이게 그 편가르기 이념 보훈이었다. 이 말이 그 전쟁의 경험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 말이 이게 군인들 주로 보수층 위주의 보훈이었다면 네. 새로운 보훈은 이게 그게 아니고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고 뭔가 이게 보훈이 새로운 어떻게 국민 대통합의 네. 길이 돼야 되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감하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했어요. 네. 과거에는 이게 보훈하면 주로 보수층 군인들 뭐 이런 분들밖에 안 오잖아요. 네. 주로 이게 노동자나 이런 데 다른 방법으로 애국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훈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뭐 설득력 있고 뭐 저도 이게 동의합니다. 네, 김동완 특부장. 예, 저는 뭐 아까 서양호 소장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1%의 대통령으로서 지지를 얻은 대통령에서 네. 앞으로 100% 통합을 지향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매개는 뭐냐 하면 소위 그래서 오늘 12분의 소위 추념사에서 애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22번 썼다고 나오고. 예, 애국이라는 단어가 22번이고 이제 태극기라는 말, 거의 보수 쪽에서 많이 써오던 그 용어를 동원함으로써 네. 그걸 고리로 하고 그걸 세멘트로 해가지고 100% 국민의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 새 정부가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의 국정 방향의 두 축을 통합과 정의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 그러는데 네. 통합을 지향하되 무조건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는 통합이 아니라 거기에 정의라고 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이런 통합을 지향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그 보통 이제 현충일 하면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요 두 단어와 함께 민주열사라는 거를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든 보훈 정책에 현충의 대상에 거기 넣은 거죠? 예, 민주열사가 또 추가로 됨으로써 이제는 진보 보수를 떠난 편가르기 정치를 떠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 전제는 정의라고 하는 방향을 또 설정을 하면서 이런 100% 지지를 받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지향해 나가겠다. 이런 네.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지원 교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은 말 그대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를 아마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 지금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그 바탕 속에는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고 한다면 모든 정파와 이념, 지역을 뛰어넘는 그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오늘 그 상당히 현충이라는 국가적 추념의 날에 이런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됐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통합의 리더십을 다짐하는 하나의 그런 이 퍼포먼스로서 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애국이란 단어가 22번 썼다 얘기 나왔는데 태극기란 단어도 조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태극기 얘기하면 촛불 집회하고 대비되면서 뭔가 구분하는 집단의 개념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쓰는 사람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저는 공감이 가는 글을 많이 썼는데 오늘 내용 중에 태극기 관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 탈던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위에서도 펄럭였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였으며 이런 얘기인데 바로 질문이 이겁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는 의미 이 내용인데요. 자료화면 역시 보는 동안에 준비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댕찰들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이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상화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습니다. 독립을 위한 수많은 의지와 열망으로 이루어낸 그렇습니다. 변변치 않았을 길, 그러나 전쟁의 부하 속에서 그 길을 걸으며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네. 독립운동에서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또 최근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는 그런 이제 오늘 추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영호 부장, 네. 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한마디로 총도 촛불도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다라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했던 민주화 운동도 그리고 보수 진영이 이끌었던 산업화도 네. 모두 다 그 애국이었고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총을 든 그 애국 선열들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든 그 평범한 국민들도 모두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는데요.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분 아니겠습니까? 예.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것이 통합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독립운동가 또 6.25 참전용사 그리고 또 파독강부, 간호사 어떤 방식은 달랐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다 아울러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다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보면 일종의 과거 참여정부 초기 시절에 있었던 코드 인사라든지 예. 편가르기라든지 그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거의 지금 사라진 거나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일정 국정 운영에서 실천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예. 현충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다짐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광덕 부장. 예, 저는 이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는 예. 오늘 문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데 보면 사실 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 여러 가지 예.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민주화와 독재 이런 과정을 반복해온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이념적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어떤 역사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보면 그 양측의 이러한 기록들이 그대로 동일한 어떤 분 잣대로 네. 어느 한쪽을 배척하지 않고 그거는 거기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소위 배우자는 뜻이죠. 나쁜 거는 배격을 하고 네. 그러한 외국의 이러한 그 박물관들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바로 오늘 문 대통령도 그러한 측면 이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다 애국의 길을 많이 걸어왔다라고 하는 글을 잘 보여준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존 모델 통합의 방식에 좀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인데요. 고영식 교수님.
뭐 그동안 애국하면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인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그것이 군사정권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편가르기 정치의 하나의 어떤 상징물,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통합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 예. 이걸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대통령이 모두가 애국자다. 이 말이 이게 그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이제 이념의 벽을 정말 뛰어넘자. 그래서 이게 강한 통합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이제 그 메시지로 보이고요. 아마 그 의도는 보수층도 배려하면서 그리고 이게 진보층까지 포용하는. 예. 따라서 이게 그 강한 통합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의지의 그 표현으로 봅니다. 예. 이런 의지가 지속되고 좀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연 며칠간 계속해서 지금 사드 보건의학 관련 얘기했었는데 오늘 한번 짚어보고 정리할까 합니다. 보죠. 네, 정치 아디슈 첫 번째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수 진보 없는 통합의 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 했던 내용이죠. 낮은 자세 문 대통령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부터 오늘 현충일 기념식 이르기까지 통합을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0일 취임식 날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다.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18 강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의 그날 또 대통령 얘기 중에서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 이제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본인도 앞장서겠다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의 신념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 국민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역시 보수 진보의 구분을 넘어서 애국으로 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통합하는 데 앞장서달라.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여니 밀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전에도 모든 대통령들 통합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하나 대목이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애국이란 단어가 우리 국민 모두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만 과거에는 특정 정파가 쓰는 단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것을 넘어서자라고 했던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가슴에 달고 있던 세월호 리본을 뗐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네.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하게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정치 리더에서 국민 모두의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국민 모두의 통합의 대통령, 나를 지지해준 그 지지자들도 대표해야 되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그 국민들도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의 정신이 네. 아마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나 당연히 정치의 기본, 국정 운영의 기본은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얼마나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실천력을 가질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오늘 그 대통령의 그 추념사 보면서요. 네. 바로 이게 그 과거의 그 보훈 정책은 한마디로 이게 그 편가르기 이념 보훈이었다. 이 말이 그 전쟁의 경험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 말이 이게 군인들 주로 보수층 위주의 보훈이었다면 예. 새로운 보훈은 이게 그게 아니고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모든 사람 다 애국자고 뭔가 이게 보훈이 새로운 어떤 게 국민 대통합의 예. 길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애국하면은
특정 보수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국가유공자 소감 듣고 있다가 서로 부축하는 예우를 했었고요. 김영숙 여사 국가유공자 아들에게 편지에 눈물을 보냈다. 또 대통령 옆자리에 다른 사부 요인을 앉힌 것이 아니라 대신 지뢰사고로 부상했던 군인들을 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동안에 거의 모든 대통령 통합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 또 통합이 얼마나 그 구호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료 한번 보기로 하죠.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정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 뭐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예. 좌우, 진보, 보수 그런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국론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간의 여러 가지 위화감들이 조성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예. 그 시대를 맞이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진보 보수니 이런 이념의 갈등 속에 빠져 있을 경우 예. 우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더 발전된 새로운 그 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 통치 이념 예. 이것을 탈이념 통합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탈이념 통합을 네. 해왔다. 네, 예. 탈이념 통합으로 잡고 그래서 취임사부터 오늘의 현충일 추념사까지 예. 일관되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보도 거기에 부합해야 호소력을 네, 그렇죠. 가질 수 있겠죠. 서영호 소장.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에 남는 게 취임식 선서가 있는 날부터 대통령의